다 왜 이걸 만들 생각하셨어요? 여기가 세입자가 식당을 했었는데 계약 만료가 돼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노가다를 한 4달 했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다. 어차피 저도 뭐 요새는 이제 주식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고 뭐 이거 제가 뭐 관리하는 제 주식 그 시트고요. 뭐 이런 거 보면서 네이버 증권 이렇게 보면서 뭐 하고 있죠. 엑셀에 이게 다 투자하시고 네. 기록하시는 수익률이신 거예요? 예. 종목이 200개가 넘어요.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엄청 많죠? 위에 게 다 있는 거고 밑에 거가 이제 내 관심 종목이고 여기 미국 주식도 이만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LG U 플러스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25%잖아요. 지금 현재는 7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이 종목에. 그리고 뭐 여기 옆에 보면은 언제 샀는지, 언제 팔 건지, 언제 팔았는지 이렇게 일지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 일지 같은 걸 적는 거죠, 종목별로. 그러면 네. 여기는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한 9시 반? 제가 블로그에 매일 적어요. 오늘은 뭐 살 건지, 뭐 팔 건지,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 오늘. 이제 이런 게 쌓이면 일주일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뭐 사고 파는지, 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3시거든요. 이제 장마감 30분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오전에 이렇게 추려놓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최종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켜볼지. 그 후에 예. 뭐 하세요? 만약에 이 얻는 건물 뭐 민원 들어와서 고쳐야 될 거 있다 그럼 그거 고칠 때도 있고요.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리고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헬스를 또 1시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똥배가 없잖아요. 나이가 50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리죠. 10시 반에 똑같이 살 거 팔 거 이제 생각하고 12시 잠들기 전에 매매합니다. 사표낸 지 1년 됐고요. 부캐로 하는 거는 주식을 하고 있고 현재는 원룸 주인 아저씨가 본업이고요. 올해 49입니다. 국내는 단타로 하고 해외는 장타로 하고는 아니고요. 국내 주식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수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경기에 좀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 대비 현재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 번에 100만 원씩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길게는 1년까지도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서 모아 나가고 있고요. 업황이 돌아서서 또 회사가 이익을 내고 뭐 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하면 그때 되면 또 팔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시세차익으로 배당도 받고요. 제가 여기서 실현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매도했을 때 실현 손익 플러스 배당 금액 제 계좌로 딱 꽂히는 수입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근에 수익 좀 좋았던 게 올해 좀 좋았던 거는 반도체 쪽 있고요. 음식료 섹터 좀 있었고 얼마 전에 한국가스공사 영일만에서 기름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뜬금없이 테마 맞아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도 뭐 역시 반도체 가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실었던 종목이 인텔인데 걔는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나머지 종목으로 그나마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손절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주식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평가 손익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2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고점 찍고 꺾일 때 전문 용어로는 불트랩이라고 고점 찍고 갑자기 주식이 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긍정론자에게만 싸 보입니다.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어가지고 그 당시 22년도에 때마침 그때 저한테 현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창 샀던 종목들이 지금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그 종목이 딱 떠오르면 이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주가를 보고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대략 보고 만약에 그 주식이 지금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옛날에 이 주식이 어떤 테마로 움직였었는지 과거 이력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주주 성향도 한번 보고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주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월봉을 주로 보는데 5년 정도 이렇게 차트를 보고 아 지금이 과거 대비 상당히 싼 가격인가를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죠. PER이나 펄을 보죠.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아주 저렴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거고 피어 그룹에 있는 유사 종목의 또 밸류에이션도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매도 타이밍은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때서야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요.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4분의 1 정도 팔거나 한 절반 정도 팔거나 이렇게 합니다. 다 팔지는 않고요. 한 번에 한 4분할 5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합니다. 종목이 워낙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번 주에 뭐 팔고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엑셀표를 만든 이유가
보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최대한 한눈에 보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샀는지 적어놓고 만약에 매수하려고 했을 때 산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매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0종목이나 되는 거를 쏙 보다 보면은 이제 종목을 보면서도 제가 막 헛생각하거니라고 그냥 막 종목을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정신을 바짝 써야 되는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아무나 못할 거예요. 리버레이싱은 야 오늘 리버레이싱 타임이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조금씩 리버레이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오른 종목은 팔아서 지금 현재 많이 쩔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쩔어 있던 종목이 또 이제 시세를 받아서 오르면은 또 팔고 또 떨어지는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더 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좀 많은 상태예요. 공포 탐욕 지수 저기 CNN 사이트 가면은 무료로 볼 수 있고 거기 0부터 100까지 나오잖아요. 0 나오면은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100이면은 극단적인 탐욕 이건데 이제 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준이 10가지가 넘고 이 공포 탐욕 지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근데 이게 유용할 때가 뭐냐면은 진짜 극심한 공포일 때 다 주식 사기 싫어할 때 저도 사기 싫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만큼 다른 사람도 사기 싫구나. 이건 기회다. 라고 용기를 내는 대로 쓰고 있고요. 탐욕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탐욕이니까 이건 진짜 팔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만의 보조 지표라고 봐야죠. 지금 중립인 이유가 이게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것들은 다 쩔어 있어가지고 지금 중립인 거고요. 사실 중립일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한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절대 살 때가 아니고 좋다고 하는 종목은 이미 주식이 비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팔 기회지 그걸 살 타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희 매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기준을 설명할 때 최근에 있던 예로 한국가스공사 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기준은 남들 좋다고 하는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요거 한국가스공사를 작년에 샀는데 그때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이 14조라 그랬어요. 14조.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배당 보고 사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배당도 안 줘버리고 하니까 주식이 이게 떡나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닥이다. 이거도 안 줄 수 있나 생각해서 그때 주식을 샀고 뭐 이 가스공사가 남들 좋다고만 하는 주식은 아니겠죠. 두 번째, 종목당 비중을 1,200만 원 한도로 맞춘다고 했는데 사실 대주주도 자기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저는 별로 마음이 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당 비중을 딱 정해놓고 진짜 가급적이면은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 1,200만 원? 1,200만 원 기준은 그냥 정한 겁니다. 한 종목에 한 1,200만 원 들어가 있어서 그게 한 반토막 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한 600만 원으로 되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덤덤해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팔릴 만한 주식을 이제 산다고 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테마가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테마 한번 붙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놨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게 존버가 가능한 주식인가 확인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존버가 안 될 수가 없죠.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싸게 사기 위해서 악재와 이제 공포를 매수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주는 회사가 배당 못 주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맑아진다라는 자연 법칙을 일단 떠올리면서 매수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한 3년 5년 있으면은 또 이제 업황이 바뀌고 뭔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면서 매수하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기한이 없는 여유돈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당장 내가 이 돈을 1년 안에 써야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이 종목이 언제 올릴지도 모르는데 이 종목이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제가 손절을 해버려야 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윳돈으로 항상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당시 한국가스공사 밸류에이션은 뭐 PBR이 역사적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의 심리도 안 좋았어요. 보니까는 공포지수가 34였네요. 중요한 게 주식은 제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저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모르는 거고 싼 주식을 사놓고 있다 보면 나도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 그때를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대신 투자 금액은 기한이 없는 돈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회사 다니면서 나를 위해 일해주는 건물들이 당시에 세 채가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 든든하겠습니까? 그때 팀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어디 너한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제 3자가 봤을 때 그런 여유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는 직장 생활 하는데 참 멘탈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건강한 거고요. 이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한 거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 그리고 체력이 있죠. 그리고 저 같은 아재보다는 열정이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하면은 근무일수가 250일이더라고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빼고 115일이라는 자유시간이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나면 한 8시쯤 될 거예요. 12시까지 4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대략 보면 1년 중에 절반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승패는 여기서 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젊었을 때 퇴근하고 나서 작업복 갈아입고 페인트 칠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여건은 틀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공통적으로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10년 후에 성공하시면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점심 한 그릇 사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끝!